국민들이 볼 때는 전북하면은 어쨌든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는 게 아니냐. 네. 또 새만금이 우리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새만금이 소속된 군산에서 국회의원을 그렇죠. 8년 했고 예, 제가 맨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지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새만금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부터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새만금이 워낙 거대한 땅이고 예. 개발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된 이유는 새만금에 꼭 필요한 SOC를 건설하는데 아,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만금 전체 땅의 외곽 도로만이 그동안 있다가 예, 드디어 이제 올해 예. 새만금의 내부 십자형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형 도로를 통해서 새만금 내부를 차로 지나갈 수가 있고 그 내부를 직접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새만금 그 내부 육지로 변할 8천만 평의 땅에 대해서 직접 투자자들이 그 안을 접근해서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새만금 발전에 굉장히 큰 전기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새만금의 가장 중요한 SOC가 공항, 예. 철도, 항만, 소위 트라이포트가 새만금에 집중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드디어 이제 올해 공항 건설을 위한 계약이 발주가 되고 철도는 2030년까지 완성 예정이고 항만은 2026년까지 5만 톤급 두선선 이제 한 7부 능선까지는 왔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SOC가 예,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점이 예. 새만금 이 발전에 굉장히 가속도가 붙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올해 8월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예. 잼버리. 아, 예. 예, 이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 학생만 지금 4만 2천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이 가족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해외에서 10여만 명이 지금 입국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만금에서 12일간 야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새만금을 체험하고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과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되어서 세계 잼버리 대회에 좀 만전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지금 들어오는 입지하는 산업은 네. 그래도 조금 바뀌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어떤 게 지금 이제 그 처음에는 예. 농생명 용지로 70%, 예, 그 외의 용지로 30%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중간에 바뀌어서 농생명 용지를 30%, 나머지를 70%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고요. 새만금 전체 마스터 플랜을 바꿔서 현재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이고 30%는 농생명 용지, 나머지 70%가 산업 용지, 관광 용지, 또 국제 뭐 업무 용지 등등 이런 용도로 지금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농생명 용지도 그동안 매립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또 소위 그 염분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 앞으로 3년 정도가 지나면 본격적인 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이제 다 바뀌게 됩니다. 예, 저희들도 새만금이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가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집적화된 단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그 외 부분이 산업단지인데 주로 어떤 산업이? 산업단지에는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가 분양된 것이 약 100만 평 정도가 분양이 지금 돼서 가지고 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한 기업은 현재 한 50만 평 정도 되고요. 지금 50만 평은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 예정 기업들까지 합치면 한 100만 평 정도가 이미 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2차 전지 예. 소재 업체들이 어. 예, 주로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소재인 전해질, 예. 또 음극재, 양극재 이런 소재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속속 새만금으로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하면 우리가 중국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예. 그 지금 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와 중국 관계도 지금 약간 모호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 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7년 전에 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중 경협단지를 만들자라고 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사인을 냈습니다. 아. 새만금에. 예.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사드 사태가 발생하고 예. 또 코로나가 나오고 예. 등등 해서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던 차에 또 이제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 예. 전쟁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중국하고 경제 협력을 긴밀하게 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이렇게 돼서 뭐 지금은 저희가 당초에 한중 경협단지를 만들고자 했던 그 땅조차도 이제는 뭐 일반 사람들이 쓰겠다고 하면 분양을 해야 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까지만 마냥 기다리고만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부분이 또 새로운 전기를 네. 이렇게 마련하는 또 그걸 뚫어내는 네. 지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예, 예. 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뭐가 있습니까? 명칭이 바뀌고요. 아, 예.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되는가요? 자치권이? 네, 네. 뭐 이제 그거는 각 도가 그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위임받을까, 소위 특례 규정을 발굴해서 예. 그거를 이제 앞으로 각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권한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금 저희가 바로 용역을 시작해서 전라북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라북도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특례 규정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잡아내면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농생명 바이오 식품과 예. 관련해서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좀 이양받았으면 좋겠다.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문화관광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이양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독립,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라북도에 관한 개정을 재정에 관한 별도의 개정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여겼던 사업인데 네. 상당히 요즘 추진 동력을 이 정부 들어서 상실한 거 아니냐 네. 한 우려들이 나오거든요. 이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다각도로 점검을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2030년까지의 목표 비율, 에너지 믹스 상에서 차지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예.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그 수준에 갈 수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까지 가려고 해도. 예. 그래서 제가 산자부 장관이나 총리께 여러 번 질문을 했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미 발표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해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나 추가로 신규로 하는 것은 조금 속도 조절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추진하던 것은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 새만금이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개통 연결 공사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수원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16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도 맡고 계시는데 지금 지방의 자치단체, 지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방 소멸 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국가적인 어떤 과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각 지자체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저는 그것은 일자리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는 제가
도지사 취임한 이후로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한 두 가지의 제가 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민을 좀 활성화시키자.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에 채울 인재들을 과감하게 좀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인구의 10%까지 이민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민에 관한 비자 발급 추천 권한을 도지사에게 좀 위임해달라. 법무부로부터.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저희가 올해 400명을 받았습니다. 도지사가 추천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데에다가 일단 400명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에다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그 사람들부터 보내려고 해요. 저는 이것이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잘 되면 내년엔 4,000명, 또 10,000명 이렇게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체적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교육 협력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과 우리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그러려면 지역에 있는 대학과 충분히 협업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제가 국립대학교의 입학 정원, 조정 권한, 학과 조정 권한 이런 걸 지자체장한테 좀 줘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겁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맞춤 학과를 빨리 만들어서 인력을 배출해 줄 수 있다라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기업 유치하는 데도 좋고 또 그 학생들 취직하는 데도 좋고 그래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 예, 그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부터 네. 이렇게 눈에 띄는 공약이 네. 5대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겠다. 네. 뭐 이걸 이제 내걸었어요. 네. 이게 뭐 성과는 있습니까 지금? 부산그룹 계열사를 하나 김제로 유치를 했고 예. 나머지 제 임기 내에 뭐 4개 이상 이렇게 더 추가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안에 그래도 상당한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